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TK를 알려면 뉴스민을 들어라.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진행하는 모두의 뉴스민 시즌2입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튠즈,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업 광고 없이 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저희 뉴스민 팟캐스트에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 시즌 1 때도 벌써 2번이나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저희 대구 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누군지. 지긋지긋하죠. 누굴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연하라.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30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끝이죠. 이제 그거까지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축하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거 축하까지 뭐 굳이.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에 판결이 나와서 이제 오늘 총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2번 앞에서 언급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 그때 이슈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말았는데, 오늘은 이분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지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다룰 일이 없길 고대하며, 이 사안으로 다룰 일이 없길 고대하며 방송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의원직 상실이면 얼마나 온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진행이 안 되네요. 아니, 결과가 제일 궁금해서. 일단 결과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 원, 그리고 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만 보면은 그렇게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소된 내용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와 그리고 의무규정 위반, 그리고 무고죄, 이렇게 3가지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3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각각 이제 혐의별로 처벌 내용을 보면은 부정수수는 벌금 500만 원으로 나왔고, 거기에 추징금 854만 원 더해지고요. 의무규정 위반이랑 무고죄는 같이 묶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 얘기를 덧붙이려고 했어요. 앞에 1심 재판 16번, 2심 재판 6번, 이렇게 해서 총 22번 이분에 대한 재판이 만 2년, 거의 딱 만 2년인 것 같아요. 2017년 3월에 기소가 돼서 2019년 2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만 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데, 제가 거의 모든 재판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시려고. 네네. 지금. 그래서 할 얘기가 많다. 제가 시간이 안 나는 한두 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여기 박준혁 기자나 또는 천영길 기자가 대신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것 한 2-3번 빼고는 제가 다 들어가서 들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개가 짖어서 지금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진돗개 맞아요? 그냥 그거 아닌가? 진돗개 맞아요. 아닌가?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짖습니다. 우정 출연이라고. 지금 짖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앞서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기도 하시거든요. 이분이 뭐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될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직까지 날아가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7년 전 사건이죠.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12년 총선 때 이 의원이 당시에 군의원이었던 김명석 씨, 지금은 이제 군의원이 아닌데요. 김명석 씨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쓰도록 이렇게
뭐 지시 또는 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갚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2억 4,800만 원 정도를 김명석 씨가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갚아주기로 했다는 게 김명석 씨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거를 갚아주지 않았고 이 일이 2012년 선거 이후에 계속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김명석 의원은 전 군의원은 지속해서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고 있던 찰나에 이완영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 공론화하기로 하고 공론화를 했고 선관위에 이제 고발까지 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오픈이 되면서 대중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016년 선거는 끝났는데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2017년에 검찰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깊고 무고죄도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이완영 의원을 넘기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럼 당에서는 그런 잡음이 있는 거를 공천하기 전에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어요. 당에도 투서가 들어가고 다 알려졌으니까 그 당시에 2016년 당시에 기사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으니까요.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런데 당시에 이완영 의원 측은 이게 상대 후보 측의 모략이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했어요. 그게 당에서도 먹힌 것 같아요. 이완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해명들을 했거든요. 그 김명석 씨가 이런 일을 없는 일을 꾸며서 지금 폭로한 게 상대 후보 측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폭로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그건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에 또 무고죄가 있잖아요. 무고죄 이게 재판부에서는 더 재질이 나쁘다고 보기도 했는데 무고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석 씨가 2016년에 이완영 의원이 사기를 쳤다 자기한테 돈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돈을 안 갚았으니까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완영 의원이 다시 이 김명석 씨를 비롯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뭐 명예훼손 그리고 뭐 무고 이런 걸로 역고소를 해요. 역고소를 하는데 이게 무고다. 이게 무고 이완영 의원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가 그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기로 하고 돈을 쓰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김명석 의원이 김명석 씨가 그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김 씨를 무고하기 위해서 그런 고소를 했다라고 보고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까지 같이 재판이 진행된 건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재질이 더 나쁘다고 봤어요. 무고가. 무고가.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 사안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게 더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나오기도 한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1심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기도 해요.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은 피고인이 이완영 의원이죠.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되기는 했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입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선거에서의 결과 만능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크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권영진 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몇 번 뭐 잠시 말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재판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그게 선출된 권력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도 하는데 재판부의 이 어떤 준엄한 어떤 판결을 보면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사안이 경중을 따져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이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변론 과정에서 보인 어떤 주장들을 봐서도 오히려 계속 이게 모략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도 이완영 의원이 직을 계속 수행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재판부가 이렇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을 자기가 갚아준다고 해놓고 안 갚아준 거를 만약에 선거 당시에 주민들이 알았으면 알았죠. 알았어요? 일단은 이게 뉴스로 나와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것, 다시 재당선된 것이 변호인단은 변론을 할 때 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재당선된 게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거다. 알고도 뽑아줬으니까. 알고도 뽑아줬으니까 그게 공론화됐고 뉴스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완영 의원이 당선이 된 건 재신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완영 의원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죄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 양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변호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본인은 김명석 의원이 나를 모략하는 거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짓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거짓이죠.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속인 거죠. 그러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 거죠. 2016년이면 저도 성주에 적을 두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있었잖아요. 있기는 민주당 후보가 있긴 있었어요. 1대1 구도긴 했는데 당시는 2016년 4월이니까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재임 기간이었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경북 지역에서 높을 때였잖아요. 이게 사드가 터지기도 전이었으니까. 사드가 2016년 7월에 터졌으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 나온 민주당 후보를 제가 투표장 가서 이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완영 의원은 당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당 공천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뭐랄까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뭐 당에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공천을 줘버렸고 그리고 당선이 됐고 그런데 그걸 근거로 직을 날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그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주장이 먹히진 않았지만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아시잖아요. 이완영 의원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형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은 몇 번 다뤄드리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면서 이 의원이 이제 무죄로 받거나 또는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어요.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크게 두드러지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에서 대구 법원을 향한 구애를 계속 한 거고요. 법원 옮기자고 네. 계속 법원을 옮기자는 게 아니고 법원을 새로 하나 만들자. 옮기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새로 한 개 만들자. 이제 대구 경북권에 지방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걸 이제 같이 함께 힘써주겠다라고 했었죠. 지난해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논란이 되긴 했어요. 이게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의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애 활동들을 펼친 거죠. 지법을 하나 더 만드는데 자기도 노력하겠다라거나 법원의 판사가 부족하지 않냐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거나 뭐 이런 류의 말들을 하면서 노력들을 백방으로 펼쳤죠. 법도 발의를 했어요. 이제
안동에 이제 새로 지방법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안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 정관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부터 네,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터 정관 변호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이분이 대구 이제 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판. 네. 그러면 이번 재판 결과로 그 정관 변호사들의 입지도 조금 떨어졌겠네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재판 자체가 뭐 처음부터 힘들었던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기광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8년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2018년 2월까지. 그런데 이완영 의원의 재판은 항소심은 2018년 9월부터 열렸거든요.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변호사로 돌아온 거죠. 변호사로 돌아와서 이완영 의원의 그 항소심 변론을 맡았는데, 울산지방법원장으로 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대구에서 법원 판사로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대구 법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영전에서 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간 건데, 갔다가 결국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변호사 개업은 대구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맡은 사건이 이완영 의원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내심 좀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우려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렵에 이기광 변호사가 그 이완영 의원 측의 그 변호사로 선임되고 난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랑 이기광 변호사가 혹시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전혀 없었어요. 항소심 재판부 판사는 다행히 대구에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근무를 서울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구에 오는 시기랑 이기광 변호사가 울산으로 가는 시기가 이렇게 겹치는,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일이 별로 거의가 아니라 아주 없었던,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어떤 뭐 내가 선배다라고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분과 뭐 어떤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완영 의원이 이런 정관 변호사를 쓰면서까지 여기 재판에 매달릴 정도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에 중요한 증언을 했던 증인의 마음을 이제 자기한테 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거는 앞서서 팟캐스트를 할 때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A라고 할게요. A라는 증인이 있었는데, 이 증인이 1심 판결에서 좀 주요한 증언들을 하면서 이완영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꽤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여동생의 남편을 이번에 지난해에 지방선거에서 송주 군의원으로 공천을 해줬거든요. 이완영 의원이 공천을 해주면서 그분이 당선되기까지 했고. 여동생의 남편이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여동생의 남편 정말 친한 거죠. 친한 건가? 네, 그렇죠.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 바로 자주 그렇게 보는 사이인가? 명절 때마다 보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버지, 형제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모여서, 저희는 자주 모여서 놀기도 자주 노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놀기도 하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공천을 하고 하면서 A씨의 마음을 좀 사려고 했던 정황들이 보이죠. 그리고 A씨를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세우려고도 했었는데, 이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고만, 그래서 결국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기의 지위를 지킬 수 없게 된. 그런데 뭐 이분이 항소심 재판 판결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우리나라는 3심 제도지 않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고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약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나와서 이제 그 말 한마디만 딱 하고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저희랑 자주 마주치는 저희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가 붙어서 뭐 성주 주민들에게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떠나버리셨고요. 그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한급하게 법원을 떠나가셨습니다. 참 2억이 뭐라고 재판할 비용으로 돈 갚겠다. 한 그 정도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정관 변호사 쓰고 2년 동안 재판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 돈을 갚아버렸으면은 이런 일까지 없었을 그러니까요. 건데 왜 저도 이해가 안 돼. 왜 안 갚았을까? 빌린 게 그러게요. 12년도면은 지금 몇 년 지나고 7년. 7년 지났는데 굳이 재판까지 해가며 돈을 안 갚는 이유가 뭔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어쨌든 군의원이고 하니까 자기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더해서 있는데도, 2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증언이기도 한데 그 아까 얘기했던 A 씨랑 그 김명석 군의원이 중간중간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이완영 의원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이제 A 씨의 말로는 이완영 의원이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해요.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누가 돈을 그만큼 많이 쓰라고 했냐 헐. 라고 하면서 좀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 이게 이 김영석 씨가 돈을 그만큼 쓸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썼다고 하니 이 돈을 주기가 뭔가 아까워진 게 아닐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너무 약간 마음이 좁으신 것 같은데. 그릇이 작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줬으면 됐을 텐데 맞죠? 사무이든 뭐든 군의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2억을 썼겠어요. 그 다 믿고 이완영 의원이 의원 될 거라는 걸 믿고. 김명석 씨는 일단 돈이 많긴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셨던 돈 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돈을 사업을 하신 분이라 돈이 많긴. 그 당시에 돈을 쓰는 일이 이렇게 결정될 때도 보면은 이완영 의원과 김명석 씨를 포함한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과 소위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죠. 초중고를 같이 나오고 대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 교수가 지금 계명대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김명석 의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김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쓰고 네가 갚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는 저는 김명석 의원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쓰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어쨌든 뭐 흔쾌히 쓰려면 그 믿음이 뭔가 있어야 쓸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신뢰관계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완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은밀한 돈을 쓰는데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할 리가 있냐. 증거도 남겨놓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명석 씨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아니 믿고 가는 거지. 선거판에서 더군다나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믿고 돈을 쓰고 줄 거라면 믿고 가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자기는 할 말이 없다. 그거는 자기가 알고 내가 아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깨버리면서 이 의원의 이제 정치 생명도 깨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그러면 상고를 하시고 내년 3선에도 도전하시는 건가? 못하죠. 자격 정지가 같이 나올 거. 자격 정지가 될 자격 겁니다. 정지? 네, 아. 이게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이제 다시 열리겠죠. 이제 항소심 이제 2심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또 대법원에 또 가는 재판이 그렇게 엄청 길어지는 재판을 5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상 그 부정수수 죄로 이제 부정한 돈을 받거나 주거나 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공직선거법상은 이제 5년 동안 입후보하거나 이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분이 그 형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은 2020년 다음 선거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법조항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26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부정수수죄로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소 5년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다행이네요. 성주 주민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성주 건가요? 주민으로서. 근데 또 뭐 그 뒤를 이을 한국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걱정이지만. 뭐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뭐 요 정도로 이완영 의원에 대한 총정리를 마치면 더 이상 이완영 의원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굉장한 논란을 만들거나 해서 저희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상 다시 다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네. 전국을 뒤흔드는 뭐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일단 지금 논란을 하나 만들었죠. 저기 이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지금 발의를 해서 내일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금요일. 금요일이죠. 오늘이죠. 그러니까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22일에 이제 칠곡 외관에 있는 그 이완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건 좀 근데 뭐 작은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뭔가 이제 뭐 예전에 뭐 미투라던가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나오면은- 미투가 터진다거나 또는 18원 후원금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으면은 다시 이분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하고 네, 저희 방송은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모두의 뉴스미는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고요. 구독을 눌러 놓으면 업데이트 할 때 될 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두 번 정도